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 7강에서 했던 레이아웃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버튼 이벤트, 그 중에서도 이제 팝업창을 활용한 어, 팝업창을 활용을 해봤었는데요. 팝업창을 이용을 해서 경고창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고, 동영상도 유튜브 링크를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한번 해봤었죠. 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위키백과 페이지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걸 해볼 건데, 오늘은 내 사이트에 내가 제작하고 있는 웹페이지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밀번호를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지금 보는 이 레이아웃 페이지가 열리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계속 이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 팝업창을 띄우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8강 페이지에 이전에 7강에서 했던 layout.html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팝업창을 띄워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시킬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펑션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작성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디다가 작성을 했냐면, 헤드가 아닌 바디 안에다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펑션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헤드에도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지금 헤드에는 스타일 태그 안에 이제 CSS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스크립트도 뭐 바디에도 있지만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헤드에서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처음 보실 텐데, 이 웹페이지가 이런 이제 빨간색 컴포넌트와 초록색, 파란색 이런 이제 레이아웃의 컴포넌트를 불러오기 이전에 먼저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헤드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 작성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스크립트라고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펑션을 만들지 말고 바로 alert라고 하는 걸 쳐볼게요. 뭐라고 적냐면 레이아웃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하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페이지 자체는 지금 계속 이제 대기 중이죠.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팝업이 떴어요.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적었던 레이아웃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진 팝업창이 하나가 떴죠. 그리고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런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이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레이아웃 페이지입니다라고 하는 글귀 대신에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비밀번호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만 이제 이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가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이 필요가 하겠죠. 자, 그거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새로운 하나의 이제 함수가 또 등장을 해요.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자, 요거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lert와 prompt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레이아웃 페이지입니다 라고 이제 팝업창이 하나가 뜨고,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하고 어떤 글귀를, 문자를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무 때나 아무거나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이후에 아무런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서 해당 레이아웃에 어떤 페이지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성하고 싶은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서 내가 정해놓은 비밀번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논리 구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바라고 하는 거를 앞에 적어주고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니까 pw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pw라고 하는 이름의 껍데기를 가진 변수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일단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pw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은, 자, 아까 이 프롬프트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팝업창이 뜨는데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 이제 팝업창이 떴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그 창이 떴을 때 특정 문자열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문자열이 pw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는 구문이 이제 여기 있는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if else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if라고 해서 pw가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등호를 두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번을 뭘로 해볼까요? 블랙핑크로 해볼까요? 자, 패스워드는 우리가 블랙핑크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가 블랙핑크가 맞았을 때는 true일 경우이죠. 이렇게 alert라고 해서 딩동댕 이렇게 할까요? 하고, 자, 아닐 경우 작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else를 적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alert 땡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하나가 뜨고, 그 이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적은 글자가 블랙핑크면 딩동댕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땡이라고 하는 글자를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얼레트가 하나가 있으니까 레이아웃 페이지입니다가 뜨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패스워드인 블랙핑크를 한번 확인을 누르면, 네, if에서 true가 됐기 때문에 딩동댕이 떴죠.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땡이 나왔죠.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돼서 이번에는 false로 들어가서 땡이라고 하는 팝업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안 넣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소를 누르면 이 패스워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if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아니기 때문에 false로 빠져서 땡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땡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비밀번호를 비교하는 것까지는 됐으나, 자, 우리가 원한 게 뭐였죠?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물어본다고 했죠. 요 화면을 띄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배울 반복문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비밀번호를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구문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while이라고 하는 제어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반복할 구문이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제대로 확인을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가지는 팝업창을 띄우고 맞으면 딩동댕, 아니면 땡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만약에 맞으면 빠져나와야 되고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무한히 돌리게 하는 거를 사용할 때 우리는 while이라고 하는 제어문을 사용을 하게 돼요. while 뜻 자체도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if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똑같이 뜨죠. 어떤 흐름을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괄호 안에다가 조건문을 적어줍니다. 우리 조건문은 이제 뭐 이거가 저것보다 크냐, 이거랑 저거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true 또는 이제 false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비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true라고 그냥 바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계속 도는 무한 루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while true라고 적게 되면은 얘는 내가 정지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 내가 반복할 이 부분을 쇽 하고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줄 간격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자,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아웃 페이지입니다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아까 블랙핑크지만 블랙이라고만 치고 확인을 누르면 땡이라고 여기까지 출력이 됐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하고 있죠. 그러면 핑크인가? 또 땡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제대로 블랙핑크라고 적으면 딩동댕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한 건 딩동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원래 이제 있었던 레이아웃 웹페이지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while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특수 키워드를 하나 써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빠져나올 지점은 딩동댕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진행하지 않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break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빠져나오게 돼요. 계속 돌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이 Y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해서 블랙핑크라고 치면은 딩동댕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원래 웹페이지로 이제 레이아웃 웹페이지로 진입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새로 고침해서 블랙만 적으면 땡 하고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핑크만 적어도 비밀번호가 틀렸죠. 자, 그래서 블랙핑크라고 다 적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이제 제어문을 하나를 더 배워봤는데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다음 시간에 해볼 거지만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false일 때까지 계속 돌거나 혹은 혹은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얘는 내가 정지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하는 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배워볼 얘랑 비슷한 녀석이 for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걔는 내가 지정해준 횟수만큼만 반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번만 반복해 아니면 5번만 반복해 이런 식으로 이제 횟수를 정해주고 그 기간 동안만 반복하라고 하는 게 for라고 하는 제어문이고 상대적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게 while이고 while은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제어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만드는 구문을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